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뭐 오늘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픈 곳에 주사하지 않고 척추에다 주사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아픈 원인이 이제 어깨 자체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어깨에 주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이제 어깨 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항상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가 느낀 통증의 대부분은 다른 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골반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척추가 휘어 있고, 그래서 어깨도 이제 돌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도 이제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생기고 이제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을 전척추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거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이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아픈 곳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 아니냐고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이라는 거는 몸에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다쳤을 때 이제 피가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이제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염증만 치료하면 뭐 모든 게 해결이 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스테로이드도 쓰고 소염 진통제도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낫기는 나아요. 근데 이제 재발하게 되는 거죠. 원인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염증만 치료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거죠. 자동차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이어 갈 때가 되면 이제 타이어 갈러 이제 가면 그 수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죠. 타이어 이렇게 편마모 생겼어요. 타이어 편마모 생기면 그러면 타이어만 가시나요? 보통은 타이어만 갈지 않고 휠 얼라이먼트도 보통 같이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축이 이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정렬이 안 맞기 때문에 편마모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편마모가 생겼는데 그냥 타이어만 갈았어. 그러면 또 지나면 또 편마모가 생기겠죠.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그 축을 이제 바르게 해주는 거죠. 정렬을 맞춰 주는 거죠. 타이어의 정렬을.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인 거고, 우리 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축이 틀어져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긴 거라면, 이 염증만 치료하는 거는 타이어를 가는 거고, 이 축을 치료하는 게 이제 정렬을 맞추는 거죠. 우리 몸이 이제 느끼는 대부분의 통증은 자세가 이제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이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염증과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 부위만 치료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된 이유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장기적으로 재발하지 않고 이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이제 건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건물에 이제 균열이 생겼어요. 그 환자분이 이제 건물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균열만 이렇게 땜빵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균열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건물이 이제 기울어서 균열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건물을 바로 세우고 이 균열을 해결을 해야 이제 근본적으로 건물을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뭐 손상이나 아니면 염증이나 문제가 생겼으면 몸을 이렇게 바로 세워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도 보통 이제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아프다고 생각해서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도 하고 뭐 시술이라는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디스크는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선생님들도. 디스크 왜 생겼겠어? 뭔가 불균형한 힘이 디스크에 가해지니까 디스크가 터지고 튀어나오고 이제 신경을 누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치료는 당연히 해야죠. 그 신경이 덜 눌리게 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거는 해결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수술을 하면 이제 피부나 이제 근막이나 이제 그 근육을 이제 찢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뭔가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구멍을 조금 뚫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제 크게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이제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최종적인 수단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스테로이드 쓴다고 뭐 다 낫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건 스테로이드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염증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날려버리면 대부분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은 뭐 일주일, 2주일, 뭐 괜찮은 분들은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효과가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염증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이제 없애버리면 향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스테로이드 계속 쓰면 인대가 자꾸 약해지거든요. 인대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만 써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염증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골반의 기울어짐이나 척추의 휘어짐이나 본인의 자세나 근력이 약하거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훨씬 더 좋은 치료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요즘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몸의 이제 구조적 불균형이 이제 통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다리 길이 차이거든요. 다리 길이가 당연히 차이가 나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척추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몸을 바로 세우려고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상성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려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깔창을 써서 다리 길이를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척추가 완전히 이렇게 똑바로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뭐 도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된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깔창을 쓰고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로 이제 구조를 좀 더 개선시켜 놓은 후에 이제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교육하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깔창을 저희가 이제 보통 하고 일주일 만에 찍는 분도 있고 3, 4일 만에 찍는 분도 있고 보통은 다 2주 만에 찍는데, 이제 그렇게 찍는 이유는 뭐냐면 깔창이 환자분한테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합하지 않은 거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적합하지 않으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딱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유지하고 그 깔창을 빼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깔창을 뺐을 때도 잘 유지가 된다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고 몸의 회복력이 괜찮은 분이구나, 깔창을 빼는 거를 목표로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천천히 몸이 변하는 분이 있고 금방금방 좋아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몸의 반응, 몸의 회복력, 제 깔창의 적합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2주나 뭐 한 달이나 뭐 그런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